안녕하세요. 초간단 자바의 저자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6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챕터는 사용자 입력과 예외 처리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알아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죠. 예를 들면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키보드를 누른다든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문자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로부터 한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입력한 문자를 띄어쓰기 단위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즉 오류를 살펴보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학습 목표가 있으니까 잠깐씩 시간을 내서 학습 목표 및 주요 용어들을 숙지하시고 시작하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번 절에서는 코드가 가장 쉽고 짧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예제 코드를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 이름은 input이라고 만들겠습니다. main, 엔터. 먼저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캐너라고 입력하시면 자동 완성 추천 팝업이 뜨는데요. 그대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 import 무엇 하면서 스캐너로 끝나는 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스캐너라는 것을 이 소스 코드 상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스캐너 타입의 변수,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캐너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변수를 선언했으니 스캐너라는 값을 생성해서 넣어줘야 되는데요. 책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숫자나 문자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값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스캐너와 같은 타입들은 값을 표현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타입의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고요. new 뒤에 타입 이름을 넣어주고 그 뒤에 괄호를 열고 닫으면 그 타입의 값이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괄호를 열고 닫을 때 그 안에 파라미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필요한 타입인데요. 먼저 스캐너의 값을 한번 만들어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new 스캐너 하고요.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값은 입력 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은 system.in 이라는 걸 넣어 볼게요. system.in 이라는 것이 어디서 많이 본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표준 출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출력할 때 system.out 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이것이 표준 출력 인터페이스고 system.in은 표준 입력 인터페이스예요. 스캐너라는 것이 표준 입력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표준 입력을 통해서 문자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너를 통해 입력을 받으려면 next line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걸 그대로 코드에 넣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도 않는데요. 여길 보시면 종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죠.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행창의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아무거나 한번 입력해 볼게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 상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은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대로 종료가 된 건데요. 한번 입력받은 값을 다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건 넥스트 라인을 지우시고
next line 하고 쳐보면 이 자동 완성 추천 팝업 뒤에 스트링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next line이라는 기능이 문자열 타입을 반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input이라는 변수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실행창에서 치킨은 살 안 쪄요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치킨은 살 안 쪄요 라는 문장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죠. 여기서 외워야 될 것은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스캐너 타입의 값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그 인자로 system.in이라고 하는 표준 입력 인터페이스를 같이 넘겨주는 것, 그리고 스캐너의 next line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문자열 타입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키보드로부터 띄어쓰기 단위로 입력받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스캐너에서 next line은 사용자가 입력한 한 줄을 그대로 문자열 값으로 되돌려준 반면에 next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next line과는 조금 다르게 띄어쓰기 단위로 문자를 분할해서 여러 번 되돌려줍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캐너 타입의 값을 생성해주고요. 표준 출력 인터페이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next라는 기능을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English word라는 변수로 받고 있고 한 번은 Korean word라는 변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을 표준 출력을 통해서 한 번씩 출력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줄의 출력이 나오겠죠.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anteater 그리고 개미핥기라고 각각의 단어를 입력하면 영단어와 한글 단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next line을 두 번 호출한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next라는 기능은 띄어쓰기 단위로 입력한 문자열들을 분할해서 되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anteater와 개미핥기를 띄어쓰기 단위로 입력한 후에 엔터를 치게 되면 각각의 단어가 분할되어서 각각의 변수에 들어가고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캐너는 new scanner 라고 하고 표준 입력 인터페이스를 넘겨주고요. 스트링 타입의 input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스캐너의 next 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값을 한번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치킨은 살 안 쪄요 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문장을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한번 봅시다. next를 한 번만 호출했기 때문에 띄어쓰기 단위로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ext를 조금 더 여러 번 호출해서 input 2, 3, 4번 변수를 만들고요. 출력도 여러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번까지 다 출력을 하고요. 실행을 시키고 아까와 동일하게 치킨은 살 안 쪄요 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띄어쓰기 단위로 모든 단어들이 다 분리돼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용자 입력이 항상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죠. 나이를 입력받을 수도 있고 날짜를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타입을 반환하는 next line이나 next와 같은 기능으로부터 받은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제 코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친절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게요. 먼저 숫자를 하나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고요. 스캐너를 하나 생성합니다. 표준 입력 인터페이스를 넘겨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next line을 통해서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을 건데요. 당연히 문자열 타입이 되고요. 입력한 숫자에 1을 더해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받은 문자열에 바로 1을 더해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을 입력했는데 1001이 출력이 됐습니다. 입력받은 100이라는 숫자가 숫자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 타입으로 인식이 되고, 문자열 타입에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숫자까지도 문자열로 변환해서 문자열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이란 문자열과 1이란 문자열이 연결되어서 1001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integer.parseInt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파라미터로 문자열을 넘겨주면 숫자로 변환해서 반환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바로 코드에 적용해 볼게요. 아까 했던 출력은 지우고요. int 타입에 int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방금 배웠던 integer.parseInt라는 기능을 호출하면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되면 int value 더하기 1을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100이라고 입력했을 때 우리가 바라던 대로 100 더하기 1 해서 10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책으로 넘어가서 다음 예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만들어 주고요. 달러 환율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표시해 준 뒤에 스캐너의 next 라인을 이용해서 한 줄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순댓국 값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스캐너의 next 라인을 이용해서 또 한 줄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환율을 double.parseDouble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더블형으로 바꿔주는데요. integer.parseInt랑 매우 유사하죠. 환율은 소수가 포함된 실수형 자료이기 때문에 더블형을 사용했고요. 순댓국의 가격은 사실 더블로 사용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똑같이 더블로 사용을 해줬고요. 결과적으로 순댓국의 가격을 환율로 나눠서 순댓국의 달러 가격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달러 환율을 1211.80으로 입력을 했고 순댓국 값을 8,500원으로 입력했을 때 순댓국이 7.01435XX 달러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숫자를 입력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직접 예제 코드를 통해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성했던 소스 코드인데요. 한번 그대로 실행해서 엉뚱한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달러라고 입력했더니 예외가 발생했는데요.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것이 발생했고 4달러라는 문자열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외라고 부르는데요. 예외는 항상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별도의 처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는 try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데요. try 뒤에 중괄호 블록 안에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위치시키고요. 앞의 예제에서는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try 블록 뒤에는 catch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catch 뒤에 괄호 안에는 어떤 타입의 예외를 처리할지를 명시하게 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했었고 여기에 exception이라는 자리에 number format exception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뒤따르는 catch의 중괄호 블록에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어야 할 코드를 위치시키게 되는데요. 또다시 앞의 예제를 들어보면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메시지를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이 예외 처리 문법에 따라서 예외 처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외가 발생했던 부분은 입력받은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try 블록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catch 블록에 exception 라는 변수를 괄호 안에 선언해주고요. 이 변수는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catch 블록이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확인했을 때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이 블록이 실행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그냥 귀찮으면 모든 타입의 예외 발생 시에 이 catch 블록이 실행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exception이란 타입이 있습니다. 이 catch 블록 안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nt value라는 변수는 try 블록 안에서 선언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이런 중괄호 블록이 있을 때 중괄호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그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력 부분도 트라이 구문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가 아닌 엉뚱한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라는 캐치블록 안에 출력 명령이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입력과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용자로부터 한 줄 단위 입력을 받는 방법, 그리고 띄어쓰기 단위로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입력받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와 예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뒷페이지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복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챕터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